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국에서는 이 소식이 가장 큰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1인당 최대 2,700만 원까지 탕감해 줄 것이라는 발표였습니다. 규모가 정말 컸죠. 소득액 12만 5천 달러 미만의 소득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상을 하시겠지만 지금 외신에서는 중간선거 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죠. 백악관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거 사회주의냐, 인플레이션 압력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시장에 대한 영향력 두 가지는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젊은 층 소비에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는 데 조금 힘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미증시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후에 이 분석이 바뀌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들여다볼 거고요. 다만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2월까지 대출 상환 유예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 부분까지 흐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쨌든 빚 탕감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 장중에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지겹겠지만 이제 잭슨홀 미팅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방향성 없는 부분 눈치를 보면서 이제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대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아랫단에 위치한 종목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나타나면서요. 히트맵상으로도 분위기 느끼시겠지만 전 섹터가 일단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아주 강했던 부분은 역시나 에너지하고 그 인플레이션과 맞물린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정도면 오픈북 테스트 수준이라고 보여지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안보, 이 안에는 식량 안보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 논리는 잠시 후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술 안보와 국방 안보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상시화의 움직임, 이 안에 맞물린 종목들이 급등 혹은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52주 신고가 종목들 쭉 정리해봤습니다. 리튬 관련 기업, 농업 관련 기업, 음식료, 에너지 섹터, 가스 테마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과거에 한번 보실까요? 3월에도 그 당시에 신고가를 달성했던 종목들을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한 섹터 군들의 신고가가 다시 연출이 되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한 가지 이건 좀 특징적인데 그 당시의 화면인데 3월 25일 당잠사 화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관련 기업들이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 와중에 리오프닝의 강세가 눈에 띈다라는 점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 크루즈 여행 관련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의 강세도 두드러졌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이제 마인드맵을 계속 그려가셔야겠죠. 이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면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거기에 퍼즐 조각 끼워 맞추듯 추가만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정부의 정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3월 23일 당잠사 화면 인플레이션 투자 대안으로 에너지와 방산, 농업 비료 테마, 원자력과 신재생, 철강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비초금속보다는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국내에서는 광산 보유한 기업들, 포스코 그룹 등등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6월에 추가되는 몇 가지 섹터가 눈에 띈다라는 점 더하시면 되는데요. 상사기업과 LNG 조선 섹터, 신재생과 음식료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하나 좀 퍼즐을 맞춰볼까요? 표면적인 표현만 다를 뿐 지금 각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에너지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자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다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량이 적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으로 원전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탄소 감축으로 인해서 석탄 발전을 다 문 닫으려고 계획했던 것도 다 석탄으로 유턴하고 있는 그
시대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자 LNG 대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선사들의 수주로 연결되고 있는 연결고리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G7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대안도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원전 이슈가 간밤 또 포착돼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7월 21일 당잠사에서 뉴스케일 파워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그 흐름 계속 체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간밤 또 추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한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 내에서 우라늄 테마주의 급등세 간밤 눈에 띄었습니다. 우라늄, 광산, 광물 추정 ETF 14%의 급등세를 시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마인드맵상에서 여러 기업들의 발표, 국가의 정책 발표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소식인데요. 일본은 대일본 지진 사태 이후로 원전에 대해서 거리두기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도 에너지 대란 문제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이 정책 공식 포기를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로 유턴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큰 맥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도 사실은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7월 7일 당잠사 화면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에서 주식시장에 봐야 할 핵심 내용들 뽑아서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원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동 중단돼 있는 것도 가동하는 쪽으로 돌리고 있고 특히 예산 편성이 딱 잡혀 있는 쪽은 SMR, 앞서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부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때 같이 말씀드린 부분 최근 테마주의 움직임인데 사실은 이게 정책적인 뒷받침도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 폐배터리나 폐플라스틱 등이 있다는 점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함께 대기업들도 계속 이제 리사이클링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만의 이슈는 아니고 몇 년 단위의 이제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이슈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고요. 에너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8월 18일 담잠사 화면 내용, 그때 이제 옥시덴탈에 대해서 워런 버핏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체크 포인트로 워런 버핏은 유가의 상향 안정화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유가가 하락하고 있었은 당시였는데 역시나 이제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 옥시덴탈이 또 1.5% 추가 상승을 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앞으로 이제 워런 버핏은 추가로 지분을 더 사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 정유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제마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언론상 나오고 있는 정제마진은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늦습니다. 천천히 나오고 그 텀이 좀 있는데 핀란드에서 제공하는 정제마진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고시, 매일매일 고시하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간밤 또 올라갔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가 이야기를 하면 사우디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유가의 간밤 상승세 이 이면에는 이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정보청에서 간밤 발표한 그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 전주 대비했을 때 감소폭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 발표한 부분이 마이너스 5 정도 됐는데 예측치가 마이너스 0.4 정도 됐으니까요. 이 갭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감산 발표가 있었다라는 부분 월요일에 당잠사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 발표 이후에 48시간 만에 이라크, 알제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등에서 바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부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유가의 방향성 예의주시하셔야 할 텐데 사실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어떠한 유가 안정을 위해서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건지 유가의 변동성 감안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시장이나 인플레이션에는 좀 부담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의 연결고리를 이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된 소식들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어제 발표된 기사인데요. 원희룡 장관이 네옴시티 투자 총책을 만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안에서 이 문단이 조금 신경 쓰이고 눈에 띄어서 좀 형광펜으로 칠해봤는데요. 네옴시티 터널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건설관리 용역을 수주한 한미글로벌 등 기업 관계자들도 동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한미글로벌이 상한가를 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유가가 오르고 유가의 마진이 좋아지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좋겠죠.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되는데 그 살림살이 나아지는 자본으로 어디에 투자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네옴시티 등에 투자를 할 예정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5년간 상위 5대 건설 수주국에 다 중동에 포진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 11일 당잠사 화면 내용인데요. 당시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11월에 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관련 이슈들을 뽑아드렸습니다. 주요 안건 검토 대상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네옴시티 주요 안건으로 우리 정부에서 밀어서 올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사회 간접 자본이나 원전 등도 그 대상이 될 겁니다. 세일즈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에 같이 정리해드렸죠. 지난 화면입니다. 2021년 나맛이라는 이제 공동성장 프로젝트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건설이나 삼성 계열사가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조달 시공에 대해서 이 PC건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옴시티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2022년 6월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 앞서서 이제 기사에서 확인해 보셨듯이 터널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큰 맥락, 결국 네옴시티의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뽑아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과 함께 스마트 시티, 이것은 이제 로봇이나 자동화, AI 그런 스마트 시티의 구상 계획이라는 점, 맞물린 투자 포인트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원자력 발전 주관사에 대해서 그때 그 레퍼런스를 좀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에서 또 다른 특징주, 한 가지 맥이 잡힌 부분은 농업비료, 음식료 섹터의 신고가였습니다. 이 점도 좀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CF 인더스트리 과거에 3월 당시 신고가 경신했을 때도 체크해드렸었고요. 제너럴민즈라는 음식료 회사 4월 신고가 당시 다시 한번 좀 체크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쉬었다가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신고가를 간밤 경신했다는 부분 눈에 띕니다. 농업 비료 테마의 이 이슈는 사실은 유럽에서부터 전해졌습니다.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이제 천연가스 폭등의 나비 효과로 보셔야 될 텐데요. 천연가스가 폭등을 하자 천연가스로 만들어야 하는 암모니아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암모니아로 비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비료의 생산 차질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비료가 부족하면 좀 음식료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자원 안보는 한 맥락, 한 카테고리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유럽 상황인데요. 암모니아 질소비료 생산 중단키로 한 곳이 곳곳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나 완전 중단 소식이 좀 있었는데 폴란드 최대 회사거든요. 질소비료 생산 중단 소식이 일시 가동 중단 소식이 간밤 좀 있었고요. 영국 쪽에서도 CF 인더스트리 자회사, CF 비료 쪽에서도 관련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엔비디아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 좀 아쉽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영향력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어닝 쇼크였는데 슈퍼 쇼크였습니다. 조정 EPS라던가 매출도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았습니다. 예상치도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그걸 밑돌았기 때문에 이제 슈퍼 쇼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CEO는 게임용 칩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코인 시장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GPU 같은 경우에는 코인 채굴 때 더 많이 쓰이는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요. 이 부진과 아마 맞물려 있을 겁니다. 코인베이스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약세는 12개월에서 18개월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요.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그 메모리 반도체 구성과 이 GPU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향권에서 빗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가 사실 엔비디아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우려감도 선반영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